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로 취업 교과목 심화과정 면접 준비 전략 1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대기업의 인사팀에서만 한 18년 정도 일했고요. 인사팀장으로 약 8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면접에 관련된 얘기를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 저는 공기업의 다양한 유형별 면접관을 실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면접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는요. 첫 번째 면접 준비 전략 및 면접 평가 시스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면접 그 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면접이 이루어지는지 그 시스템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면접 자의 입장이 아니라 면접관의 입장도 한번 알아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면접은 뉴스 앵커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뉴스 앵커와 같이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비언어적인 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요. 유형별 면접 중에서 PT 면접, 그리고 네 번째는 토론 면접에 관한 말씀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뭐냐면 내용이 좀 긴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면접 준비 및 평가 시스템에 관한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각 전형을 다 마치고요. 다 통과를 하고 맨 마지막 전형이 채용에 있어서 면접 전형이 되겠죠. 자, 면접 전형에서 여러분들 면접 장소에 가셔야 되는데요. 일단 안내가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1시까지 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병원이나 회사 근처로 몇 시까지 가실 예정이십니까? 네, 일단 저는 최소한 1시간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 면접하는 회사의 근처로 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30분 전에, 30분 전, 한 30분 전에는 최소한 그 면접 대기 장소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시간 전에는 회사 근처에 가 있고 면접 대기 장소에는 20분 또는 30분 전에 들어가 있자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절대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 주변이나 면접 대기 장소에 가셨을 때 행동에 되게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얼굴을 아는 내가 지원한 곳에 그 면접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채용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갖다가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면접 대기 장소에서는 첫 번째 안 좋은 행동이 뭐냐면 지나치게 편안한 자세로 뭐 거의 누워 있다시피 한다든지, 두 번째는 또 옆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또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과 친하게 뭐 얘기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크게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잡담을 심하게 한다든지, 또 세 번째는 팔짱 끼고 서가지고 창밖을 보면서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는 등의 행동들은 바람직한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도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면접을 진행하는 담당자들이 면접관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전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 면접에서 나한테 압박 면접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 장소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 어떤 자세일까요? 지원서, 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출력 좀 해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지원한 곳과 관련된 어떤 산업 분야 또는 기업 또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평상시에 좀 뽑아 놓으시고요. 뭐 스크랩북 같은 거 해 놓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가져가시고요.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기 장소에 가셔가지고도 행동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단정한 옷차림인데요. 요즘은 뭐 만약에 정장을 입고 오라고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어두운 색 그런 바깥에 옷에 안에 밝은 뭐 와이셔츠나 그 다음에 블라우스를 입고 가면 되는 거죠. 정장을 입고 오라 그런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정장을 입고 가시는데요. 요즘 보통 뭐 세미 캐주얼, 뭐 비즈니스 정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좀 더 복장에 있어서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고 가실 때 만약에 자유로운 복장이라고 한다면 단정한 옷차림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뭐 넥타이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우리 여학생들은 블라우스 같은 거 안 입으셔도 돼요. 그래서 좀 더 단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 예의에 어긋나지만 않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의 질문을 무조건 외우는 것은 노우라고 했는데요. 사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외우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쓰듯이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도요, 만들어 놓으시고 다 외우셔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안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정도로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외우되 현장에서는 외우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자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외우게 되면 말에 대한 신뢰감도 외운 티가 나게 되면 또 외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말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에 자기소개서 재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마킹을 해놨는데요. 왜 이유를 얘기했냐면 일단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자기소개 해주세요. 보통 한 7, 80%의 면접관들이 많이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고 하죠. 자, 이 자기소개의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후속 질문이 반드시 들어올 수 있다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경험을 했다, 어떤 실습을 했다고 한다면 언제 했고, 거기서 뭘 했고, 또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걸 통해서 얻은 성과가 뭐고, 입사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내용을 계속 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심층 면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소개 기반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해 놓고 후속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런 어떤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뭐냐면 한 20, 30%의 면접관들이 저는 이제 지금도 공기업의 면접관으로 실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부 면접관으로 참여하죠. 내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자기소개를 듣지 않고요. 다른 걸 막 찾습니다. 막 컴퓨터를 보면서 앞에 화면을 보기도 하고요. 앞에 있는 종이에다가 뭘 쓰기도 하고 막 다른 행동을 하거든요. 처음엔 당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자기소개를 하라고 시켜놓고서 왜 다른 데를 보지? 그리고 왜 내 말에 집중하지 않지? 라는 면접관이 한 20, 30% 정도 있거든요. 자,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는 어찌됐든지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자, 긴장 푸는 의미에서 한번 해라. 준비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외운 걸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긴장도 풀리겠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내용보다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관심 없구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요. 다른 질문들 또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거 그걸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경험, 스펙, 입사 후 적용 고민 이렇게 돼 있는데요. 5번 문항 잘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요. 흔히 말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면접관들 유형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자, 1차로 왜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지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답변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어떤 꼬리에 꼬리를 던지는 질문을 갖다가 던지면서 여러분들의 반응도 보고 또 잘 끝까지 수행해 나가는지 또 여러분들의 가치관까지 더불어 직무 역량까지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는 질문들 이런 거에 대비하셔야 되는데요. 어디까지 대비하셔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실습을 했습니다. 왜 했는지 물어보겠죠. 그리고 어디서 했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거기서 뭘 했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일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일은 없었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거기서 얻은 성과나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도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지만 그게 입사 후에 그렇게 얻은 경험 또 그렇게 얻은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사 후 내가 해당 분야에서 직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여러분들이 잘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한번 말씀드릴게요. 6번. 자, 지원회사 산업에 대한 점검을 하는 얘기인데요. 나중에 이제 1차 면접 중에 직무 면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직무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텐데요. 물론 직무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죠. 더불어서 그 기업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죠.
또 병원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분야에 대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원 회사 산업 점검을 하라는 게, 자, 첫 번째 직무부터 먼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업 분석, 산업 분석까지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직무 면접에 임할 때 좋은 답변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 가서도 관련된 주제가 다 해당되는 산업 분야 또는 기업 또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많이 나오거든요. 전혀 다른 직무로 나오지 않겠죠. 전혀 다른 기업이나 전혀 다른 사업 분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하지만 직무에 대한 이해, 기업에 대한 이해, 산업에 대한 일을 갖다 평상시에 잘 해가지고 정리해 놓으시면 면접 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6번 한번 잘 활용해 보시고요. 자, 7번 제가 또 빨간색으로 마킹했습니다. 이 7번 왜 마킹했냐면 여러분들 우리 회사, 우리 병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런 제가 뭐 이과를 전공하면서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들으면서 또 이러이러한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또는 이러이러한 교육을 들으면서 지식을 쌓았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회사의 직무에 대한 역량을 키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인데 여기에 하나만 더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지원한 병원에 가보니까, 제가 지원한 기업에 방문해 보니까 또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과 또는 다른 기업과 비교해 보니까 라고 하면서 실제로 발품을 팔았던, 그리고 좀 더 비교 분석해 가지고 개선점을 갖다가 찾아내고 그 개선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의 대응 방안까지 마련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와,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되게 높은 지원자구나, 이 정도 열정이면 뽑아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7번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마지막 할 말에 하셔도 좋고요. 우리 회사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했습니까도 좋고요. 자, 최근에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던 경험이 뭡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방문했던 경험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한번 시간 내서 평상시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또는 기업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세요. 이제 직원의 입장에서 둘러보시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이 아니라, 손님의 입장이 아니라 가보시고, 또 다른 곳도 한번 비슷한 곳이 있으면 다른 회사도 한번 가보시고요. 차이점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잘 정리하셔가지고 면접 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면접 점수 잘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확신합니다. 네, 7번 아주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실천에 옮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에요. 최근 이슈 및 내 생각, 이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2차 면접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긴 해요. 좀 임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단임 면접이라든지 좀 약간 다음 단계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요. 자,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 이슈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양해야 될 게, 일단은 민감한 이슈는 건드리지 마시자고요. 사실은 그런 이슈를 말했을 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요. 또 정치적인 거, 종주적인 거 이런 거 말하지 마시자고요. 그런 이슈 말고요. 가급적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분야, 산업 관련된 이런 이슈를 말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만 해당되는 부서의 팀장님들 또 임원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거든요. 전혀 생뚱맞은 이슈를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가치관을 어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해당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 해당 분야, 산업 분야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이슈를 얘기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말할 때도 편향되거나 또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생각 말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런 이슈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을 갖다가 올바른 방향으로 또 적합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 이슈 및 내 생각에 대해서 일단 이슈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슈가 편향되거나 뭔가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직무와 연관되는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올바른 생각
또 입사 후에 어떻게 적용하겠다까지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8번 정리하고 갈게요. 잘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번은 뭐 스터디, 컨설팅 등 훈련을 열심히 하자라고 돼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 교과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특강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서 오시는 분들 말씀 잘 들어보시고 그거를 실제 적용하려고 노력한다면 면접에서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같은 분야 또는 뭐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한번 꾸미는 것도 괜찮으세요. 스터디를 꾸민 다음에 서로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기업에 대한 분석도 해보시고요.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또 현직자를 만나보면서 또 검색도 해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자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부분 또 내가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될 거고요. 또 재미도 있고 함께 한다는 기쁨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 혼자 하기에 조금 벅차다라고 했을 때는 꼭 스터디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하자. 즐거운 마음. 면접이라는 게 사실 뭐 딱딱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딱딱한 거죠. 정말 낯선 사람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나를 피하라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또 형식적인 자리, 거기다 또 당락까지 좌우된다고 보면 상당히 큰 부담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아요. 그냥 가벼운 어떤 미팅 나가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뭐 크게 당락에 대한 어떤 이런 뭐 부담을 갖기보다는 그냥 가서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거 후회 없이 한번 보여주고 오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또 그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면접관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밝은 표정으로 자신감 넘치게 면접에 임하신다면 좋은 점수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더불어서 제가 강조드리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즐거운 마음가짐 가지고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시자고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더 실무적인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실전과 유사한 얘기죠. 자, 면접 사례, 직무 역량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면접, 여기 다대 1 면접을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 면접장의 사진이에요. 보통 가시면 이런 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지죠. 물론 아주 작은 기업이나 병원들은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또 뭐 병원장님이나 아니면 뭐 원장님이나 아니면 뭐 사장님하고 차 한잔하면서 면접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형식을 갖춰놓고 면접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대 1 면접자가 한 명이면 다대 1 면접이라고 하죠. 면접관들은 주로 대부분 여러 명이 많죠. 자, 이런 면접 보시게 되는데 이거를 직무 면접이라고도 하고요. 인성 면접이라고도 하고 또 역량 면접, 심층 면접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면접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출입구는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 다 면접관들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면접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보통 서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차렷 경례 인사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사를 잘 받지 않는데 그래도 한 30-40%의 기업들은 또 인사를 받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인사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예의 아니냐, 예의 범절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상호 간에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 컴플레인을 갖다가 상쇄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에서는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 예의 범절 잘 갖추셔가지고 인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면접이 시작되는데요. 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 전문성, 고객 만족, 공직윤리, 팀워크, 자기관리라고 하는 평가 요소들, 평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접은 이렇게 평가 요소, 평가 항목들을 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점수가 나눠져 있죠. 20, 18, 16, 14, 12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등급을 나눠놓고 해당 부문에 있어가지고 해당 항목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면접관들은 판단하고 거기에 딱 등급을 찍고 저장 그러면 내 점수가 총점으로 매겨지는 거죠. 저 항목들은요. 여러분들의 지원 분야나 또 기업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 거죠. 다 똑같진 않아요. 이걸 전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 모니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렸던 게 온라인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돼 있죠.
각 항목별로 20, 18, 16, 14, 12라는 이런 점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직무는요. 지식을 갖추었는지 기술을 보유했는지 태도를 갖췄는지라고 해가지고 항목은 3개로 좀 적죠. 아까보다. 그리고 배점은 아까는 5개 항목에 20점씩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40점, 30점, 30점 해가지고 100점으로 환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보통 5등급이 상대평가하기에 가장 적절한 등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심플하게 적합, 부적합 2등급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B, C 3등급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쪼개놓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5등급으로 나누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면접은 이렇게 각 평가 요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등급을 갖다가 부여해놓고 상대적으로 5등급을 주로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등급을 맞게 되면 거기에 마킹하고 저장 그러면 내 점수가 부여되고 총점으로 나의 면접 점수가 평가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5개 등급 중에서 하나씩 보면서 1번 지원자가 전문성이 높으니까 20점 한 명씩. 자, 고객 만족도는 보통이니까 16점. 뭐 자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니까 뭐 좀 우수하니까 18점. 또 2번 지원자 몇 점, 3번 지원자 몇 점 이렇게 평가할까요? 한 명씩 보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면 면접관의 입장에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만약 5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뭐 지원한 분야와 관련된 지원자들 5명이 면접 봤어요. 그러면 5명이 면접 보게 되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중에 보통으로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면접관이 생각하기에 보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면접에 참여했던 면접자의 입장에서 보통일 수 있고요. 그럼 몇 점을 부여합니까? 그렇죠. 중간에 16점을 다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번 지원자 꼭 합격시켜야 되겠어. 너무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직무와 연관된 이런 다양한 경험 지식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 들어왔을 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몇 등급을 맞출까요? 그렇죠. 다 A등급 20점에 맞춰가지고 합격을 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는 거죠. 떨어뜨려야 되겠어? 그럼 다 이쪽으로 가겠죠. 조금 우수하다 그러면 한두 개가 18점이 있겠죠? 약간 저조함을 보인다 14점이 몇 개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중간을 딱 놓고요.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티오가 한 명이다. 만약 한 명 뽑는다 그러면 2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좀 더 다른 지원자들하고 차별화된 이런 강점을 어필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 면접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PT 면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PT 면접이라고 하면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말하는 거죠. 프리젠테이션 면접. 한 명씩 발표합니다. 자, 한 명씩 발표할 때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업무 기획력, 업무 조직화, 변화지향, 뭐 직무 전문성 이래가지고 등급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보통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운데. 잘하면 오른쪽, 못하면 왼쪽. PT 면접이라고 하는 건 한 명씩 발표하는 면접 말하는 거죠. 근데 한 명씩인데 상대평가 됩니까? 되죠. 왜? 면접관은 나만 봅니까? 그렇지 않죠. 내 앞사람도 보고 내 뒷사람도 보고 같이 한 2-3명 정도 평가하면 벌써 기준이 딱 세워지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봤던 또 상반기에 봤던 뭐 이런 어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또 어떤 또 분야는 또 품질 지향 이래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 저 평가 항목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평가 항목이 어떤 거든지 간에 보통이면 가운데, 잘하면 왼쪽, 잘하면 오른쪽, 못하면 왼쪽 이런 식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토론 면접에 대한 평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토론 면접이라면 먼저 아시죠? 이따가 제가 이제 2부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갔으면 찬성과 반대를 나눠놓고 서로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들어가시거나 기업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토론할 기회가 많이 있겠죠. 뭐 토의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발표할 때마다 나한테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점수를 부여받을지 요 나눠져 있는 5개 등급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6명이 참여했는데 6명 중에 보통이다 그러면 다 중간을 주겠죠. 좀 더 차별화되고 잘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못하면 왼쪽으로 가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모든 면접이 다 상대적으로 평가된다고 아셔야 되고요. 특히 토론 면접은 유의될 게 뭐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내에서 점수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면접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면접관들은 한 번 점수 매기고 저장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정할 수 있거든요. 최종적으로만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면접이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사인하고 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그 전에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마라톤이나 쇼트트랙 선수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리지 않죠? 나름대로 뭔가 정해놓고 전략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조금 치고 나가다가요. 조금 템포를 좀 쉬었다가 중반 이후부터 좀 마지막 스파트를 하는 이런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점수가 처음엔 좋았다가 깎일 수도 있고요. 처음엔 좀 낮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사항들만 잘 유의하시면 여러분들이 면접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 2부에서는 여러분들 면접은 뉴스 앵커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단 먼저 비언어적인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고요. 나머지 PT 면접, 토론 면접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